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요. 등기법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이제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이게 책으로 하는 거 똑같이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책이 되게 좋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책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아니면 이제 등기법 자체를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강의 기획서 살짝만 한번 볼게요. 제가 강의 기획서 잘 안 보는데 강의 특징만 딱 볼게요. 이게 강의 특징 보시면 기출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푸는 방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이거를 절대 외워서 답안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외워야 될 것 조금 더 플러스로 해가지고 고득점으로 한번 가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는 방법 밑에 조문과 규칙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 이게 조문이랑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조문 규칙을 다 알아야지, 이거를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지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건 조문 규칙으로 해결이 가능하네, 불가능하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규칙을 알고 있으면 예규를 제가 오늘 하나 드렸죠. 그래서 문제 해설된 거 하나랑 예규를 하나 드렸는데 예규에서 조문 규칙이 없다는 게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예규를 외국인 예규인데 올해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거라서 이거를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하고 내일 정도 24회하고 23회는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2회부터 15회까지 이거 10회까지 3회부터 10회까지는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푸는 전제가 절대 외워와서 쓰지 말고 제가 이게 이틀 동안 보여드릴 건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암기할 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런 느낌 잡아서 11회 12회 있죠. 개정법이랑 최신 예규설례 있는데 뭐 별거 없죠. 상속 유증 요거 하나랑 전자신청 하나인데 요거를 예습을 해오지 마세요. 해오지 마시고 마지막에 요거는 제가 오늘 하는 방법 그대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그거를 왁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조문 보면서 혼자 스스로 이해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자체를 이해해서 쓰는 법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어쨌든 결국 끝까지 갔을 때는 같거든요. 답안 현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왁구를 잡아놓고 전자신청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전자신청 전에 뭐 하죠? 라고 하면 사용자 등록하겠죠. 오케이, 이 정도만 알고 사용자 등록에 관한 조문 규칙이죠. 규칙이 딱 눈에 떠오르고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베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1회, 12회쯤 됐을 때 이게 편안하게 되면은 아마 저랑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솔직히 수업 안 들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책을 사이드로만 볼 거예요. 이거 사실 안 많죠. 이거 다 봐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되는데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써놨는지를 아마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외국인 요거 있는데 요거 예규는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문제를 오늘 제가 푸는 법을 제가 푸는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다 푸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저는 쉽다고 보는데 이게 어렵다고 보는, 외국인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국인 재외국민으로 접근을 하면 좀 어려운데 조문으로 접근하면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낌을 좀 잡으셨으면 해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살짝 써놨거든요. 그래서 조문으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없으면 예규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요거 그대로 요거 가지고 문제도 풀고 이해도 해야 됩니다. 요거 먼저 하고 목차를 짜놓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느낌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풀 거고요. 푸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일차부터 8번 맞죠? 하나 둘 셋 넷. 예. 문제를 모의고사를 다 풀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느낌 그대로 이거 다 연습하는 거 하고 풀어보시고 요것도 새로운 것도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게 새로 나온 거라서 완벽한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잡고 쭉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뭐 이런 걸 수업을 해.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 당연한 건데,
이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풀면 쉬운데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한 뭐 두세 번 뭐 아니면 8번까지 했을 때 이게 너무 쉽고 다시는 이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은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빨리 오면 너무 좋고요. 너무 빨리 오면 좋고 만약에 8번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가 했을 때 너무 당연하다 느낌만 잡아올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괄 신청 딱 나오는 순간 그냥 다 필요 없고 조문 떠오르면 됩니다. 25조, 47조 이런 느낌으로. 그럼 25조에 뭐가 내용이 있으니까 잘 몰라도 그거를 보고 베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들어갔을 때 등기 원인하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풀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고 사안 해결하고 이런 느낌으로만 가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큰 목차 잡고 민법이랑 비슷하게 한다 정도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 판례 얘기, 민법은 뭐 조문 문제점 조문 판례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사안 해결까지. 요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등기법이랑 그 민사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 법무사 2차 그 신청서랑 소장 빼고는 다 똑같지라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문제 해설되어 있는 거 있죠. 2024년 30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일단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외국민 외국인 나오는 거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떠올려 주시고 제가 이제 문제 푸는 걸 거꾸로 한번 풀어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사망했대요. 그 다음에 갑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을과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성년자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번 쭉 읽을게요. 상속부동산으로 A 등기소 관할에 속한 X부동산과 B 등기소 관할에 속한 Y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지워놨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상속등기랑 관할에 관해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거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2번으로 바로 갈게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을과 한국에 거주하는 병은 상속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은 병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한국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상속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을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와 한국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원래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직독직해로 바로 이렇게 목차를 바로 끌어낼 수 있겠지만 처음 본다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가 이게 앞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주 이번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첨부 정보 있죠. 요거 하나 눈에 딱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그리고 한국인인 경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첨부 정보란 게 문제에서 읽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 하나랑 한국인인 경우 나왔으니까 이게 프린트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첨부 정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이게 첨부 정보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려운데 요거 끄집어 나오는 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첨부 정보 다 알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했는데 모를 때는 요거를 그대로 끌고 오면 돼요. 이거 신청서 할 때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려나? 저희가 신청서 할 때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당사자 관련된 것까지 나올 건데 요걸로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첨부 정보 보고 이렇게 다 끌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취등시는 이게 취등록세랑 그러니까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랑 신청서는 이게 논술에서는 솔직히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살짝 지울게요. 그다음에 위임장 쓸까 안 쓸까인데 사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사실 일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요거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인감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60조가 생각이 나주시면 되고, 여기서 당해 사안에서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매매하거나 아니면 공동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 어쩌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필 서명 정보 나오는데 법무사 사안에서 아까 읽었을 때 없었죠. 그러니까 자필 서명 정보가 법무사가 뭐 공동 신청하거나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사안에서 읽었을 때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세모를 해놓을게요. 이게 멸실됐는지 아니면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는지 사안에서 다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인 증명 정보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안에서 원인 증명 정보가 뭔지를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인 증명 정보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이랑 매매 목록까지 끌고 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사안에서는 일단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하나 끌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허가동의 승낙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토이라고 바로 기억이 나주시면 되고, 농취자랑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랑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까지 생각이 나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안에서 요거는 농토이는 토지일 때 들어가죠. 그러면 사안에서는 X 부동산, Y 부동산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쓸 수도 있고 내용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끌고 와서 만약에 X 부동산의 경우, X 부동산이 뭐 토지인 경우에는 하면서 끌고 와서 써도 됩니다. 근데 당해 사안에서는 외국인, 한국인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고 싶으면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세모를 해놓고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상속 등기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승낙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 증명이랑 주민등록 증명은 권리자일 경우, 의무자일 경우 46조, 규칙 46조 1항 6호 때문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읽고 사안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협의 분할에서 단독 상속하는 경우라서 을의 경우에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골에서 빼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안 읽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당해 사안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대장은 저희가 세 가지 경우 들어가죠. 보존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해 사안에서 들어가지만 쓸까 말까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요거를 써야 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요 내용이랑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족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인데 약간 사족인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요거를 먼저 써주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감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딱 문제를 보고 이렇게 목차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목차를 한번 달아볼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외국인이든 재외국민이든 상관이 없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 동그라미 1, 2, 3, 4에서 쭉 쓸 거예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하고 재외국민하고 들어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차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외국인 하나만 띄우고 쓸까요? 외국인 재외국민 이런 식으로 쓸 거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떠올려 주시면 되죠. 여기는 없지만 그 밖에 해줄게 서류 자체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번역문,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이렇게만 목차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작년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생각을 할게요. 우리 잘 모르지만 제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나오는 순간 조문이 좀 떠올라 주시면 되죠. 요거를 여기서부터 타볼게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죠. 그러면 규칙 46조 1항 1호가 생각이 나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민법 조문 생각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법 1000 이거 다 조문 확인번 확인할게요.
1013조. 이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플러스로 같이 써줘도 돼요.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따고 요렇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바로 해볼게요. 인감 증명이 왜 들어가냐면 규칙 60조 1항 6호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전원의 인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를 쓸 거예요. 요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하나 쓸 건데 규칙 61조를 다 확인할게요. 61조 외국인이 사항이죠. 사항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규칙 61조 3항 여기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번역문인데 규칙 46조 1항 8항 1항이 아니죠. 8항이랑 9항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문제 이렇게 목차를 딱 잡아놓고 조문 보고 일단 먼저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끼고 이게 그거잖아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013조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다. 소급표가 있다. 요거를 셋업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를 이렇게 쓴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까지만 하면 한 3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 조문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문을 46조 1항 1호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조문을 먼저 그냥 그대로 싹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베껴놓고 사안에 있는 거를 사안을 보고 요거 해당되는 거 있죠. 끌고 와서 믹스만 해서 사안 해결 바로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한 30점은 넘을 것 같거든요. 한 35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여기까지가 안 어렵죠, 사실. 이렇게 해놓고 예규설례를 이제 외워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득점 나와요. 그러면 4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규칙 46조 1항 1호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은 모르면 그냥 보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거를 안 보고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문 안 보고 쓰는데,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익숙해가지고 이 조문을 타는 걸 빨리빨리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규칙 46조 1항 1호를 보면요. 1항부터 살짝 가지고 와도 되거든요. 뭐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와 있으니까 1호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민법 1013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조문 써놓은 거 말고 더 써도 되거든요. 근데 민법 조문을 많이 쓰면 좋지만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약간 사족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느 정도만 적정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 1013조 한번 볼게요. 협의에 의한 분할 나오는데 전조의 경우에는 단데 이런 거 딱 떼버리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문 보고 살짝 믹스해서 써주는 연습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15조도 바로 읽어볼게요. 분할의 소급표 있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있는데 뭐 만약에 사안에서 제3자 나오면 되는데 등기법에서 사실 이 단서 조항을 쓸 일이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까지만 해서 그대로 박아놓고 해설을 베끼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하면 조문 3개를 썼으니까 어쨌든 3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뭘 가지고 와서 쓸 건지. 그 다음에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볼게요. 규칙 60조 1항 6호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 등기법 규칙 60조 이게 조문 찾는 게 빡셀 수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복습 안 될 것 같아서 논술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논술책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조문 잘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은 거라 가지고 규칙 60조를 한번 보면은 그 1항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를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1항 본문부터 이거를 언제 쓸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쭉 읽어볼게요.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 가로 안에 보시면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 신청서나 그 다음에 첨부 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인감을 날인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위임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조문이 생각나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안에서 읽을 때. 그 다음에 6호를 한번 볼게요. 이거 그대로 뺏기면 됩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듣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요거 하나를 베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첫 내용에 요거를 바로 베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1조를 한번 볼게요. 사망하고 사항이 있죠. 요 내용을 사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을 보시면 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요 나오죠. 그냥 재외국민 요구 베끼면 돼요. 그 다음에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 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공간 공중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베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 내용에 조문을 모르겠으면 그대로 베끼는 건데, 재외국민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 그대로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잘 모르면 그대로 베끼면 돼요. 그 다음에 사항을 볼게요. 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요것만 눈에 들어오면 되죠. 쭉 다 베끼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쭉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요거를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 그 다음에 국내 거소 사실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보고 끌고 와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르면 일단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 위임장 첨부 서면에 본인이 서명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감 내야 되는 거니까 인감 제출 가름할 수 있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베끼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논술은 현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고 그대로 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얼추 끝나죠. 그 다음에 46조 번역문까지 볼게요. 요거를 46조로 파랑 구항을 한번 볼게요. 예. 파랑을 한번 보면은 46조 파랑 보시면 첨부 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요거 그대로 베끼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문 써놓고, 그래서 합쳐서 써놓은 거예요. 번역문이랑 아포스티유 이 내용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구항도 한번 볼게요. 첨부 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에는 제2공간공증법 30조 1항에 따라 공증당당 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한다. 요거까지 베껴도 되고요. 쭉 다 읽어볼게요.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이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잘 몰라도 그대로 베끼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문을 보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베끼면 작년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이게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은 첨부 정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목차를 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첨부 정보 다 외웠죠. 신청서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썼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상속인,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니까 이거 하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이거 하나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안에서 읽으면 사실 외국인 나오면 이 정도는 저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끄집어내면 여기까지 가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써도 30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작년에 이거 다 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기를 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조문의 내용, 이런 게 구항 이런 거는 길잖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길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전에 먼저 셋업을 해놓고
일단 베낄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제 취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랑 마지막 전날은 개정법을 할 건데 개정법도 내용 잘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점수를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 이거 하면서 별표를 하겠지만 요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 나왔을 때 요거를 볼까요? 외국인 있고 재외국민 있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요 앞에서부터 할게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있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규나 설례. 이거 제가 두 문자로 한번 알려드렸는데 요런 게 생각나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정말 우리가 빨랐다 치고 이제 조문으로 내가 다 베낄 수 있다 쳤을 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나왔을 때 바로 떠올라 주시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혹시 한수미라고 기억나십니까? 한수미. 그래서 그렇죠. 한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한 자리에서 안 할 수도 있고 수통 작성할 수 있죠. 그럼 한 자리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아닐 때는 위임 가능하다. 요거 설레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요런 게 떠올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설문에서 성년이라고 했죠. 왜 성년이라고 줬겠습니까? 요런 거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낄 수만 있게 하고 요 내용을 너무 잘 이건 쉽잖아요. 근데 너무 이런 거는 좀 어렵단 말이죠. 잘 몰라도 이렇게 베끼게 만들어 놓고 이것만 기억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니까 아까 조문을 딱 읽었을 때 하나 더 떠올라 주시면 되겠죠. 외국인 등록 사실, 그 다음에 국내 거주 사실 이런 게 떠올라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떠올라 주시면 되고 재국민의 경우에는 뭐 떠오르면 될까요? 재국민이니까 재국민 등록부 등본이 떠올라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가는지가 떠올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호, 2호, 3호일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재국민 등록부 등본의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규칙 60조 1호부터 3호까지 들어간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게 그거죠. 그 조문과 규칙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빨간색으로 쓴 거 말고 이렇게 목차 구성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나왔으니까 사안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죠.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간다. 첨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요런 식으로 믹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신분인의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 들어간다. 그런 내용까지 생각이 나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요. 첨부 정보 나오는 순간 이게 생각나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3번 문제가 이제 포괄승기에는 듣기 신청인데 거기도 첨부 서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사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페이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설된 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문 2-2에 문 2에 다시 2 돼 있죠. 1점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돼 있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위임장 있는데 조문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를 잘 쓰시면 너무 좋은데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서 규칙 그냥 옆에 조문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할 수 있다. 1013조. 그 다음에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1015조. 이렇게 써놓고 위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사안포섭을 해주면 돼요.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과 병이 공동상속인이고 그 다음에 병이 상속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서 상속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거 사안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안에서 베껴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외울 건 동그라미 5번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수통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5번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그 다음에 6번을 바로 볼게요. 사안의 경우 을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병과 따로 작성하여 이를 병에게 송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이므로 을은 병에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병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재 찾으시면 페이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내용 봤으니까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걸 어떻게 베껴오는지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사망하였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을과 병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사실관계 보면 갑이 있고 사망했다 하고 그 다음에 자녀인 을과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이죠? 모두 성년임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밑에 갔을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수 미가 생각이 나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설레가 생각이 나주시면 고득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그대로 써주는 건데 요게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설문에 있었으니까 둘 다 성년이래요. 성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나 주시면 되겠죠. 위임 가능. 한수미의 미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편하시면 이게 직독직계 바로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상속 부동산으로는 A 등기소 관할에 속한 X 부동산과 B 등기소 관할에 속한 X 부동산, Y 부동산이 있다 있는데 여기서는 X 부동산, 이제 부동산이라는 단어도 좀 꽂혔으면 좋겠거든요. X 부동산, Y 부동산인데 다른 기출 문제 줄 때 토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줄 때는 반드시 농토의가 생각이 나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뻗어가면서 문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X 부동산으로 준 게 아니다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의 사안에서는 약간 사족이 있지 않을까. 농토이 쓰는 게 농취자랑 그좀 토지거래 허가서 요거 쓰는 게 사족일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점에 한번 볼게요. 미국에 거주하는 을과 한국에 거주하는 병은 상속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약속했대요. 그러면 병이 단독 상속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읽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협의잖아요. 그러면 요 지문을 읽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민법 1013조, 1015조가 떠올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슬러시를 하나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을은 병 앞으로 상속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한국으로 송부할 예정이래요. 그러면 다른 서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인감이나 이런 것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보시고 아 이게 번역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급을 받아서 넘겨줄 수 있으니까 아포스티유 그 다음에 번역문 정도 떠올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독직계인데 뭐 어쨌든 이렇게도 문제 한번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상속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 정보에 관하여 을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요거를 읽고 외국인 이렇게 생각이 나주시면 되고 한국인인 경우 나왔으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그러니까 재국민 이렇게 떠올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답안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해설이랑 교재 내용을 살짝 믹스해서 한번 봐볼게요. 페이지 이거 논술책을 150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요거 150페이지 펴주시면 149페이지 살짝만 보면 상속 소이득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제가 187조부터 997, 뭐 1000조, 1013조, 뭐 60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로 다 해주세요. 여기는 첨부 서면만 물어봤기 때문에 1013조, 1015조 정도, 46조 1항 1호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요거 말고도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문이 이런 식으로 세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짝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0페이지 가면 3점의 첨부 정보 나와 있고, 양가로 2번 보이시죠? 협의 분할에 의한 경우 나오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위임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오자마자 세트가 바로 연결이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 2, 3번은 제가 이게 사안에 쓴 거랑 똑같거든요. 조문이에요. 조문이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만 체크를 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협의서 작성은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여도 등기관을 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6번에 보시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 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해서 4번, 5번, 6번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책을 써놓은 게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온 김에 살짝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위에 2번에 신청 정보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랑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신청 정보를 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쓸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등기 절차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요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 있고, 뭐 법정 상속, 그 다음에 법정 상속의 등기 원인은 상속,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해서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50페이지랑 151페이지 중요한 거는 등기 원인하고 밑에 4번, 5번, 6번. 그러니까 조문이 먼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뼈를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 페이지만 또 14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게 서설에 다른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 내용이 사족이에요. 근데 알고는 있읍시다. 한 번만 읽어놓고 만약에 믹스를 해서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볼게요. 요것도 다른 내용이 없죠. 187조랑 요거 조문 그냥 싹 베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보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자 등기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로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 써도 사실 상관없죠. 한 문장 정도. 그래서 사족이지만, 사족 맞아요. 사족인데 이런 거 살짝 하나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상속등기의 종류는 법정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다. 당해 사안에서는 만약에 이걸 쓴다고 치면 당해 사안에서는 뭐 을과 병이 단독 상속하기로 약속하였으니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된다라고 사안 해결해도, 사안을 포섭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법정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순위에 의한 비율에 의해 등기를 한다 해서 997조 1000조, 이게 요거 조문을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쓸까 말까를 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교재는 6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펴놓고 한번 볼게요. 66페이지를 한번 가면은 66페이지 펴놓으시고 요거 프린트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인감증명 이렇게 돼 있고, 일반론에서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을이 한국인인 경우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냥 옆에 재외국민이라고 좀 써주세요. 한국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쭉 한번 볼게요. 일반론 보시면 3페이지에 일반론에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서 조문 베꼈죠. 만약에 더 쓰고 싶으시면 뭐 을과 병의 인감증명 정보를 아니면 뭐 을과 병이 상속재산을 을과 병은 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약속하였는 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들의 인감을 을과 병의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볼게요. 을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있는데 조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인감증명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61조 사항 그대로 베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베낄 때 고민을 하지 말자고요. 근데 조금 이제 왁구가 잡히면 너무 길다 싶으면 좀
쳐주시면 돼요. 내용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 이것도 조문이거든요. 하고 뭐 쭉 나옵니다. 신청서 한 페이지 넘어가면 위임장, 첨부 서면, 뭐 본인 서명 뭐 나오고 쭉 끝에 보면 61조 사항 나오죠. 그래서 고민을 하지 말고 조문을 그대로 베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거를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은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한번 볼게요. 을이 한국인인 경우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있는데 끝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규칙 61조 3항 있죠. 요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기억을 해주세요. 재국민의 경우 규칙 60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 재국민 등록부 등본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은 사안 포섭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랑 사안이랑 놓고 이렇게 비슷하게만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읽어볼게요. 사안의 경우 을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므로 재국민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안에 한국인이라고 줬으니까 그거를 재국민으로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인감증명 대신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다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규칙 60조 1항 6호에 의해서 인감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재국민 등록부 등본은 제공하지 않아야도 된다. 해서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까지만 올 수 있으면 3번은 그냥 약간만 믹스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외우지 말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교재 66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5번 보시면 재국민인 경우 있는데 1, 2, 3이 조문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4번에 보시면 규칙 60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나오고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재국민 등록부 등본 있죠. 그래서 얘만 외워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점 더 보시면 외국인인 경우 있죠. 그 다음에 1번, 2번도 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껴서 써달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동그라미 3번만 좀 정확하게 잘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감증명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나오고 외국인 등록 나오고 국내 거소 신고 요거 나오면 할 수 있다. 근데 사안에서는 우리가 문제 읽었던 거는 외국에 있고 한국으로 문서를 송부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거 인감증명 대신 이제 다른 거 보낸다. 이렇게 아까 사안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느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수업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하시면 작년에 이 문제 쓰죠. 그래서 지금 예규설례 하나도 못 써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성 자체를 아마 못 할 겁니다.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셨다고 하면 제가 할 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전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첨부 정보 딱 보자마자 요거 그냥 떠올려 주시고 써주세요. 하나씩 지워주시고 사안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목차를 구성해주고 조문을 반드시 기억을 해가지고 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과제고 그 다음에 요게 됐으면 이제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죠. 한 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두 번 정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예규설례를 그냥 보자마자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문을 읽으면서 설례를 다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이 되게 좋은 건 아닌데 뭐 되게 퍼펙트하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조문 떼놓고 이제 다른 게 보이시면 그것만 다 별표를 하시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시면 프린트에 번역문 아포스티브 있는데 요거 안 읽을게요. 그냥 다 조문 그대로예요. 46조 8항 9항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60조 1항 뭐 이런 것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요것만 여기까지 왔으면 사안이랑 베껴서 연습하는 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설명드리기가 뭐 한데 이거 느낌적인 거라 가지고 조문 보고 사안 보고 믹스해가지고 베껴서 쓰겠다. 그래서 사안 해결도 반드시 꼭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점수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까지만 가도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쓰면 35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한번 해주세요. 하고 예규 설례까지 좀 믹스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재외국민 외국인은 이거 설례 예규를 하나 뽑았거든요. 이거 마지막 시간에 한번 봐볼게요. 다른 것도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마지막 시간에 할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제가 이게 감이 잘 안 와서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냥 쉽게 오지 않을까 해서 하여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문제를 쭉 이렇게 한번 다 풀어볼게요. 그러면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